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4시간가량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부의 소회를 밝히며 대통령을 모시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15시간이 넘는 심리 끝에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특검은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이번엔 특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또 어떤 범죄 사실을 보강했습니까? 네, 지난번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있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복원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였는데 계엄 다음 날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으로부터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됐다가 삭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그리고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면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다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이 지적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계엄 이후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서도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여당에선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특히 내란의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행위가 드러났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되었습니다. 특검은 지체 없이 한덕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사필 규정이라 평가했지만 예,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여당 일각에선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수사에 시한이 정해진 걸 감안해 강제 수사로 속도를 내야 한다. 법원을 묵과할 수 없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법관 증언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